지금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했고 이제 슬슬 유관 국가들 속에서 회담을 통한 전쟁 종식을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자, 우리가 6.25 전쟁과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흡사하다는 것이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하나로 합쳐서 무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공격에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6.25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한 땅을 되찾기 위해서 또 침략자를 내몰기 위해서 맹렬히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렇게 점령한 지역에서 러시아는 그 점령한 지역을 하회 가는데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리우폴과 돈바스 지역, 러시아군이 점령한 이 지역을 러시아에 대한 교육, 이 화폐도 루블화로 지금 교체하고 있고 러시아 국적으로 바꾸는데 쉽게 법도 다 바꾸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주고 있던 유럽 국가들, 미국도 이제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국민들의 세금을 거기다 포부해야 되냐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고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서로 어느 당 가릴 것 없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천문학적 숫자로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맹방이라고 했던 이 유로존 국가들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주축이죠.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휴전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도 지쳤다고 봐야 되죠.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뉴스에 나온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약 350기,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350기에 달하던 핵무기를 폐기해버렸죠. 러시아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톡톡이 그 후과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350개의 핵무기가 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함부로 공격할까요? 그리고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전술 핵무기든 전략 핵무기든 쓸 수도 있다는 그런 협박을 가할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화한 언론 매체에 실린 기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협상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오르빈 EU의 대로 제재 폐기 촉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기 위한 유럽연합의 대로 제재는 실패했다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한 평화협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가 여러분들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께 바로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이 이 유로, 나토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제재를 해서 절대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마 유로존이 될 것이다. 이 러시아라는 국가는 강대한 자원본이 있는 나라입니다. 없는 자원본이 없습니다. 히토르 금속으로부터 해서 철강소, 구리, 니켈, 망간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목, 우리나라 원목 대체적으로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오죠. 이 원목, 천연자원, 가스, 석유도 엄청나게 매장량이 많습니다.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거기다 자원보가 가장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제재를 당해도 러시아는 북한이 아닙니다. 질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처럼 질식되거나 강내 중국도 없어서 못 먹는 나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밀 수출의 1위 국가가 러시아이고 식량 자급자족의 1위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이런 엄청난 식량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식량 수출국이고 그런다 자원본, 망간, 철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러시아입니다. 거기에 천연가스에 석유까지, 나무까지 거기에 러시아는 우주에 가는 달에 가는 로켓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물론 자국 내 승용차는 질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비행기, 탱크, 자동차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런 나라에 제재를 가한다고요? 제재를 가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를 낼까요? 물론 제재를 하게 되면 러시아 루블화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푸틴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루블화가 더 강세가 됐다고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거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유럽과 미국의 대로 제재는 실패했다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가스와 원유를 차단하겠다고 유로와 미국이 협박을 하니까 러시아가 먼저 가스프롬을 통해 가지고 노르드스트롬 제1 가스관을 잠그는 바람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바로 유로존 국가들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데 거꾸로 그 제재 때문에 욕풍을 맞는 것이 바로 유럽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만간 9월 달이면 서서히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특히 독일은 9월, 10월이 되면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스를 40%를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독일,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분연이 벌써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헝가리 총리는 이미 헝가리는 유로존 국가이고 나토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해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유로존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도 아마 그러길 내심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략당한 러시아군이 침략 점용지를 내주지 않으면 크렘린까지도 내주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딱 누구 말과 똑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계속하겠다고 우리는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국군이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또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 휴전협정을 체결한 것이 바로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국이 했던 거죠. 지금 꼭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소민족, 약소국가의 슬픔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 국가, 나토 국가에 의해서 러시아와 합의를 보아서 휴전협정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도 지치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전쟁은 국토의 약 3분의 1을 점령한 푸틴의 완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고 그래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면 혼자도 수행할 수 있지만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고 있는 즉 돈과 군사적 무기, 군사력을, 군수물자를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가 군사무기를 끊는다면 그때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나토에 의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와 종전협정, 휴전협정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코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 지역, 크림반도나 마리우폴이나 돈바스 지역을 결코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확대되면 확대됐지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벨라루스까지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면적으로 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가 개입하게 되면 이것은 유럽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벨라루스가 참전하고 폴란드가 참전하게 된다면 이 폴란드는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둘이 붙게 된다면 그때는 나토도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토가 참전하면 나토의 주역을 맡고 있는 미군이 참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3차 대전은 불가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차 대전이 유럽에서만 국한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기회를 결코 중국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바로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대만을 자기 영토의 일부라고 보고 유로존이나 좀 나토나 미국이 결코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펠로시 이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려고 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야, 정말 쉽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대만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하는 저 바이든 대통령. 오죽했으면 민주당 지지자 60%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절대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리더십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추됐기 때문에 이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하자 대만을 방문하지 말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약한 바이든이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되는 것, 즉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침략자 러시아를 푸틴을 대항해서 계속 전쟁을 하도록 물자를 또 군수물자나 군사무기, 돈을 지원해 줄까요?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 독일도 내심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헝가리 총리가 이 독일과 프랑스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유로존에 노골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협정, 아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해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휴전협정을 맺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헝가리 총리는 자기 헝가리 영토가 절반 뺏겨도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바로 약소민족, 약소국가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 아래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것, KF-21 우리 보람에 우리 힘으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득시켜야 됩니다. 미국을 설득시켜서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전술 핵무기를 반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급진 좌파들, 종북 친북 세력들은 이것을 결코 반대하겠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면 펄쩍 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무장해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가 싫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장하는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아니면 전술 핵무기나 전략 핵무기를 미국에서 반입해서라도 균형을 맞추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함께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법과 원칙, 국제 질서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는 문재인.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하면 펄펄 뛰는 이 문재인과 그를 추종하는 급진 좌파 세력들. 그 급진 좌파 세력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결코 우크라이나와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나토와 미국을 믿었던 우크라이나, 결국 오늘날 영토의 3분의 1, 아니 그 이상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사지로 몰리게 되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교사로 반드시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